네, 우리 차민식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우리 4대 항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8년 항만 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항만 근로자의 재율은 9.46으로 국내 전체 산업 재평균 4.84에 2배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화물 운송 관련 산업계와 비교를 해봐도 항만 근로자의 산재율은 심각합니다. 자동차 운수업의 1.5배, 철도 분야의 1.94배, 항공 운수업의 5.6배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15년부터 19년까지 4대 항만에서 모두 2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4대 항만공사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5년간 모두 10명이 숨졌고 그중 부산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인천에서 1분이 숨졌습니다. 예, 부산 항만공사 사장님. 예. 보는 것처럼 부산 항만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천부두 냉동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부산 항만공사에서 5년 동안 발생한 86건 사고 중 우리 68건이 감천부두 냉동 화물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공사 차원에서 원인 파악하고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예, 원인 파악하고 또 그 위의 요인들을 단계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업 중에 냉동 창고 내에서 그 안전장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를 했고 또 시설물 개선을 지금 하고 지속적인 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2018년 감천항 미양 만들기 경광개선 공사가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18억 원이나 들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의 냉동화물 작업자들에게 7천만 원을 들여서 미끄럼 방지 안전화 1,000족을 지급한 것 외에 5년 동안 감천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예산을 지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하네스, 안전블록, 스링 벨트 이러한 것들을 마스크까지 그렇게 지금 최근에는 항공 노조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필요를 파악해가지고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사 측에서 현재적으로 좀 나서서 경광개선공사한테 18억 드리려면서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몇 억 못 씁니까? 이 감천항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도 사고가 많은데요. 18년부터 2년간 안전환경 관련 용역을 진행했지만은 사고 발생이 전혀 감소했다는 징후는 안 보입니다. 울산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추락 낙하 사고가 17건, 접촉 충돌 사고가 12건 등 2가지 유형 사고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2가지 유형이 많은 건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화물들이 규격화 되지 않았던 자파라든지 중량 화물들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죠. 그래서 대체로 허리를 다친다든지 끼입 사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네, 사장님 보니까 18년, 19년 2년간에 걸쳐서 무려 9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울산항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뭐가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 유지준설공사 예산 72억 증액한 것 외에는 뭐가 뚜렷하게 안전환경 예산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이것을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반영 안 하려면 몰라 용역을 한 겁니까? 저희들 그 용역 기록에 따라 갖고 시설물 안전 보강을 한 36억 걸쳐서. 아니 사장님 올해 그 예산에 무슨 반영된 게 있냐고요?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새롭게 증액된 게 있습니까? 안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어떻게 이게 울산항의 안전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좀 세워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2016년 항만물류협회가 발표한 항만물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전사고 위험성 분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국내 항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을 조사했더니 2011년에는 301억 원, 2012년에는 244억 원, 2013년에는 22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자주 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매년 200억 넘는데 우리도 그동안 너무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항만 사고가 암벽 크레인 등 항만 내 장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부산 공사사장님,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18년 11월 부산 자성대 부두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부두에서 올해 7월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8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컨테이너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5건의 사고가 발생했네요. 18년에 3건, 올해 2건입니다. 혹시 이렇게 부두에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직간접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8년 고려 발표한 KMI 연구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18년 1월에 부산의 그 항만공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일주일 서비스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4건이다. 부두 이용료라든지 보험료 정도. 또 무용의 영업 손실이 16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최소 20억 이상의 한 명 사망할 때 작게 잡아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는 비교적 신속한 대응으로 작업 정지 기간이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20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더 길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암벽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 원인들을 보니까 앞에도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노후 장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암벽 크레인에 장착된 이제 보조 브레이크 장치들인데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암벽 크레인은 휠 브레이크, 주행 휠 브레이크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또 드럼 비상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이전 암벽 크레인에 이 보조 장치가 설치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항은 시인 51대 중에 6대고 4대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울산은 3대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 12대, 인천항에 2대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보조장치를 빨리 개선을 해서 사고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노화역 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인사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장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여튼 아까 지적 받으신 우리 광양 인천에서는 자체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수삼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